뜨끈한 정치평론의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풀기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부에서 이 외교부의 TF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 쭉 조사해온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서 이 문제 짚어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 여쭙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무대에서의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네. 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TF의 오늘 이런 발언은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똘똘해졌는데 이 부분은 되게 정치 감각이 없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잘못한 것 중에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현안으로 남겨두는 게 낫고 물론 미국에 이제 압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때도 안 좋지만 지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으면 네. 한국당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정부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죠.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나려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전 정부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 연을 자기들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당면까지 바꿨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죠.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막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무리, 홍준표 대표, 그 친박을 털어내고, 예. 당을 혁신한다고 해도, 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몸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제원 대변인의 그 말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입증시켜준다고 줬다고 봅니다. 예.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거 위안부 문제, 이 합의를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나마도 지금 이게 외교부에서는 염려하고 또 그 조심스럽게 다뤄갔던 문제를 또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정원장이 나서서 또 이제 결국 비서실장으로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이병기 실장이 직접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진두지휘했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했던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몸뚱이다. 이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내리실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에서 7시 30분 발로 발표했는데 또 여진이 있었다네요.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포항 시민들께서 상당히 이제 놀랐고 그게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간보기 토크로 잠깐 했던 거 오늘 좀 몰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 벌써 사실상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어느 당이 이길까요? 정도원 의원님. 지금 같아서는 여당이 이기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여당이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압승입니까? 완승입니까? 신승입니까? 이기더라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같아서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제 압승을 할 텐데. 네. 이제 변수는 또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 또 자충수를 둘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UA 특사 문제만 해도 사실 이거 되게 자충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진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은. 추락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간 현재 같아서는 압승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지금처럼 간다면은 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지금 주자가 첫 번째로 있지 않고 네. 두 번째로 지금 홍준표 체제가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오늘 아까 뭐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보여졌지만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 또 안철수 유승민 신당이 네. 자기들이 그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술술 잘 갈까 네. 이런 의문들. 그러면 예. 정치 지형 자체도 예. 결국은 민주당에게 불리할 게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이제 그 선고 나오기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정돈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죄가 확정되면 그건 정부 여당한테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이게 SNS에서 엄청 화제된 거 아세요? 몰라요. 아무튼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간판 홍준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네. 한계죠. 그리고 한계다? 여기까지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서가부 의원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지율이 낮고 간판이 홍준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안 붙습니다. 누가 그걸로 가겠어. 지금부터 이제 선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네. 그 두 명이가 고사이. 네, 근데 후보가 이제 붙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떠밀려서 나가는 후보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가 쉽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하고 어쨌든 바른정당하고 통합은 할 텐데. 예. 안철수, 뭐 유승민이야 워낙 우파고 네. 안철수도 이제 우양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는 야당이 표를 갈라먹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여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국민의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표를 갈라먹었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그걸 반대가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갈라먹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돌아서서 표정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그 두 야당이 서로 이제 그 야당 표를 갈라먹을 거니까. 그렇죠. 서가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판에 제일 중요한 게 큰 게 중요하고 큰 게 구도거든요. 그렇죠. 예. 크게 구도가 어떻게 가냐는 건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지금까지의 선거가 자유한국당 보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보 쪽이 어쨌든 갈라져서 뭐 이 그 선거 연합을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늘 선거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쪽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져서 선거연대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킬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보면 어떤 전망을 하냐면 그러니까 통합신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네. 통합신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합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내고 서울시장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라고는 전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래서 그 전망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그 전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루어지기는 설사 뭐 어렵겠지만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위협적일 수는 없죠. 위협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금 그 이른바 지난 총선으로 보면 호남표를 국민당에서 거의 그 과반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절반 이상을. 그러면은 그게 뭐 비단 이 그 호남만이겠습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이 국면들이 구도 지형들이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신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면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여당이. 할 만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근데 선거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전망을?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렵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이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또 수도권이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에 꽂히고 상징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 내겠다. 이게 정당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긴 넣지만 이게 그냥 뭐 경력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별로 표가 분산 안 될 그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이 7차 지방선거가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모든 지방선거는 예외 없이 집권당이 패배했습니다. 네. 중간평가 성격으로. 예.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좀 기간이 짧죠. 예. 다른 정부보다 네. 선거를 일찍 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간 중간평가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충수를 많이 두고 하다 네. 보면은 네.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이걸 네.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내일 치러진다면 전제니까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뭐를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냐 그건데 네. 너무 이제 정책이 이념 일변대로 가고 있어요. 노동 정책이나 뭐 탈원전이나 네. 부작용이 막 생기거든요. 예. 최저임금이나 정규직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지금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때문에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사람들이 또 지금 UA 사태가 만약에 사실대로 이제 뭐 야당이 주장한 대로 드러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걸 골라내고 바른 거를 밝혀낸다는데 잘못된 걸 골라내는 데만 집중하고 바른 거를 밝혀내는 일은 별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만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계속 UA 생각 그 건이 네, 자꾸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정부 여당한테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이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네. 일각에서는 전혀 아니다. 180도 다른 얘기도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아니라 네. 보세요. 벌써 말이 5번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레바논 파병 장병 격려한다고 갔다가 갔다고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정부 교류차 갔다 그랬다가 왕세자 요청 때문에 갔다 그랬다가 양국 관계 개선 박근혜 정부 때 나빠져서 개선 때문에 갔다 그랬다가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갔다. 말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밀실 정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조금 네.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예, 서가분 의원님 지금 우리 이거는 조금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5번 바뀌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거를 처음에 하나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5개를 다 나열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지만은 네. 통상 그래서 좀 약간의 그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던 처럼 파병 군인들 위문하러 그다음에 뭐 왕세자 문제라든지 뭐 이게 그 5가지 여러 가지 다들이 예. 결국은 네, 특사가 가서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왕정 국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했던 구체적 얘기들이, 외교 관계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대통령이 가서 합의한 것들을, 서로 발표하기 전에는,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하지 않거든요. 내용들을. 네. 그것을 지금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예. 그야말로 참 이게 뭘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아무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사실은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요. 예. 시간치랑 그렇습니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를 진척을 시키는 건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또 오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다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가스 말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다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썰도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대로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외교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냉가슴 앓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만 하고 지방선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최대의 관전 지역을 어디로 보세요? 실제로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제주도, 뭐 또 영남 호남을 빼고 나서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이 이겼던 지역들이거든요. 광역 단체장 갖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선거연대를 해서 같이 붙은다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크게 위협적일까,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경기도나 인천시 같은 경우를,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그 선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긴 선거로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부산과 경남 지역, 울산, 불경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거기에요. PK 지역이에요. 거기에요. 거기가 지금 팽팽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저 여당한테 유리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마저 여당한테 넘어가면은 자유한국당은 진짜 정말 이제 저는 그걸 바래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TK만 남아가지고 TK는 빼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나는 그런 생각인데. 네,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 생각임을 진행자로서 강조합니다. 항상 개인 생각입니다. 불경이 이제 이기면 보너스고, 저도 본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거기를 좀, 탈환해서 옛날 3당 합당 이전에 우리 국민적 정치 지형으로 만드는, 복원시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심 그렇게 바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사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하고 서병수 현 부산시장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은데 또 대안이 없으니까 서병수가 유리하면 계속 밀겠다 또 이렇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장제국 총장인가? 영입한다는데 본인이 고사한다고 이미 SNS를 통해서 밝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후보가 별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냥 지방선거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정치장 자체가 엄청나게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운동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한국 정치의 지역을 근거로 지역을 볼모로 한 이 지역 정치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고 말 그대로 진보와 보수의 정치로 복원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YS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통해서 사실 그냥 이게 이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국 정치를 복원하는 거다. 사실은 부산이 야당 도시였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야당이라는 건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진보적 색채를 띠고 진보 정치를 해왔던 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도원 의원님. 홍정욱 전 의원은 가타부터 말이 없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가 해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뭔가 좀 이제 호전이 되면 그때 나갈까 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홍정욱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나올 의사는 있다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겠죠. 자기가 가능성 있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지금은 간 보고 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과분 의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몽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총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많아져서 야당이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 또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 아니에요? 유치찬란한 일들을. 그래서 그 선거가 진 것이 무슨 보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파 여진이 아직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은 무응답층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아직 자유한국당에다가 지지를 못 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로 바꾼 건 아니에요. 정도원 전 의원님의 지금 지적은 민주당은 지금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겠지만은 네. 민주당의 바람과 또 노력은 비전은 이 망국적인 지역 정치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지역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는데 그 교두보가 결국 이번 부산 선거 이번 부울경 네. 이 지방이 선거가 그 교두보다 더 물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도 이제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 호남에서는 이미 봤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늘 자유한국당 선택해서 했잖아요. 자, 그리고 네. 궁금한 게 지금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하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이길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 계산법을 하면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는 광역을 당선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단순화시키면. 이런 계산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양반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지금. 네. 근데 네. 별로 이상한 계산 같은데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현실성이 없다? 네. 설득력이 없어요. 네? 누가 후보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본인 외에. 네. 아까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당 지지도가 낮으면 가장 선거에서 힘든 게 후보 구하는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 선거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조금 더 보태고 또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구역이 작기 때문에 개인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광역단체장 선거는 네. 선거가 커서 개인기로 가지고 이 선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정치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이 간절히 원했던 장제구 아까 말씀 총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적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 예. 홍정욱 전 의원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인재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건 당선되기 어려운데 가서 본인이 희생하겠다. 네. 정치인 아닌 곳에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항 여진이 계속되네요. 또 7시 42분경에 또 여진이 또 있었다고 걱정이네요. 합니다. 같은 네. 지역에서 2.3 규모의 여진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진이 또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좀 걱정됩니다. 현장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안 나가십니까? 어딜요? 지방선거.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사실 정치 얘기 자체가 재미없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무슨 선거에 출마까지 합니까? 아니요. 혹시 이게 권유 안 받으셨어요? 권유는 누가 해요? 저 같은 사람. 사과반 전 의원님. 저는 오랜만에 순천의 지역위원장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언제가 당무감사하죠. 지금 자유한국당 날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맡았어요. 이번에 당무감사 끝나고 당무관은 안 새로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을 좀 추스려서 선거 잘 치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둔 이후 반년의 기간이 바로 이제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게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첫 출발이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상당한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서로 발목 잡기 후에 또 첫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반 전 의원, 정도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다근혜 정부 연을 자기들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당면까지 바꿨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죠.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아무리 홍준표 대표 친박을 털어내고 예. 당을 혁신한다고 해도 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몸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제원 대변인의 말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입증시켜준다고 줬다고 봅니다. 예.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위안부 문제.
이 합의를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나마도 지금 이게 외교부에서는 염려하고 또 그 조심스럽게 다뤄갔던 문제를 또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정원장이 나서서 또 이제 결국 비서실장으로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이병기 실장이 직접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진두지휘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했던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몸뚱이다. 이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판단을 내리실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에서 7시 30분 발로 발표했는데 또 여진이 있었다네요.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화끈한 정치평론의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풀기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부에서 이 외교부의 TF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 쭉 조사해온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서 이 문제 짚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 여쭙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무대에서의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TF의 오늘 이런 발언은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똘똘해졌는데 이 부분은 되게 정치 감각이 없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잘못한 것 중에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현안으로 남겨두는 게 낫고 물론 미국의 이제 압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때도 안 좋지만 지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으면 한국당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정부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죠.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나려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전 정부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방어하려고. 표 체제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오늘 아까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보여졌지만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 또 안철수 유승민 신당이 자기들이 그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술술 잘 갈까 이런 의문들. 그러면 정치 지형 자체도 결국은 민주당에게 불리할 게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이제 그 선고 나오기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정두원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죄가 확정되면 그건 정부 여당한테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이게 SNS에서 엄청 화제된 거 아세요? 몰라요. 아무튼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판 홍준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한계죠.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요. 또 이제 지금 서가번 의원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지율이 낮고 간판이 홍준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안 붙습니다. 누가 그걸로 가겠어. 지금부터 이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두 명이가 그 사이에. 근데 후보가 이제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나가는 후보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가 쉽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하고 어쨌든 바른정당하고 통합은 할 텐데. 안철수, 유승민이 워낙 우파고 안철수도 이제 우양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는 야당이 표를 갈라먹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여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국민의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표를 갈라먹었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그 반대가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갈라먹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돌아서서 표정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그 두 야당이 서로 이제 그 야당 표를 갈라먹을 거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판에 제일 중요한 게 큰 게 중요하고 큰 게 구도거든요. 그렇죠. 예. 크게 그 구도가 어떻게 가냐는 건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지금까지의 선거가 자유한국당 보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진보 쪽이 어쨌든 갈라져서 뭐 이 그 선거 연합을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늘 선거 그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쪽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져서 선거연대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면 어떤 점목을 하냐면 그러니까 통합신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통합신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합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그 포항 시민들에서 상당히 이제 그 놀랐고 그게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간보기 토크로 잠깐 했던 거 오늘 좀 몰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 벌써 사실상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어느 당이 이길까요? 정돈 의원님. 뭐 지금 같아서는 여당이 이기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 여당이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50%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압승입니까? 완승입니까? 신승입니까? 이기더라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이런 단서를 달고 이제 압승을 할 텐데. 이제 변수는 또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 또 자충수를 둘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UA 특사 문제만 해도 사실 이거 되게 자충수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뭐 진실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은. 추락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간 현재 같아서는 압승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지금처럼 간다면은 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지금 주자가 첫 번째로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지금